저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뒤처지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는. 왜냐면, 아미의 리몰리크 마르세유를 통해가지고 지금 2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마르세유한테는 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팀들한테는 또, 뭐,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리즈가 제가 말했지만, 뭐, 생마시망이라든지 발로텔리라든지 어느 정도 빠진 부분들은 있어요. 멤버들이 빠진 부분들은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프리앙이라든지 원래 있던 리스멜로 그 다음에 뭐 사코 가나고 또 네임밸류가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선수 네임밸류 구성 자체가 네임밸류가 약간 떨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행보가 나쁘지 않아요. 리즈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렌이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니앙도 이쪽으로 왔고 뭐 후보 선수가 그렇게 그게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전을 운영하기에는 참 좋은 멤버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작게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딱 봤을 때는 스타트레니 홈에서는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즈가 연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데이터 기록상 연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타트렌이 무승부를 잘 캔다는 그런 약간 고무적인 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뜬금없이 오늘 무승부가 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렌 배당이 1.57을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 제 입장에서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 1.65나 1.6, 1.65, 1.7 이상은 받아야지 저는 똑바로 받은 배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적다 보니까 이게 괜히 가기가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심을 하게 되죠. 무승부를 캘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좀 의심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10시 경기 같은 경우는 또 라인업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라인업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경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보자. 브레멘 경기 오늘 아예 패스. 브레멘이 아우쿠스트보다는 당연히 아우크스부르크보다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로 디셀도르프한테 홈에서 1대3으로 진 것도 충격이었고 호펜하임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비기면 첫 번째 경기가 실수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펜하임한테도 졌죠. 지금 행보가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아우크스트부르크보다는 브레멘의 한 수 위인 팀이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브레멘은 어느 정도 평균치로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가기에는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오늘 아예 통으로 패스할게요. 저는 그렇게 땡기는 게 없네요. 땡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통으로 패스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굳이 간다면 브레멘 승이요. 그 뭔 말을 하고 싶냐면 브레멘이 강팀인데 아우구스트보다 지금 행보가 안 좋다 보니까 굳이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 원래 강팀이니까 홈에 사니까 이기겠지라는 생각 말고는 좋아 보이는 건 단 한 개도 없죠. 그래서 브레멘이 이길 것 같지만 저는 마킹에서는 아예 추천 안 할 경기라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빌렘 대 페에 올 시즌 망했어요. 내가 보는 페에는 망했습니다. 페에는 망했고 그 다음에 유로파 갔다 와서 뭐 이틀 쉬었긴 했는데 지금 산물을 캐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빌렘이 무승부를 잘 안 캐는 팀이라 가지고 고민을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빌렘이 홈에서는 어느 정도 골도 넣을 줄 알고 그래 비테스한테 또 발렸는 경기도 있거든요. 강팀한테는 그렇게 센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이제 고민이 좀 돼요. 냉정하게 고민이 됩니다. 당연히 페이가 더 강팀이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리그에서 보여주는 행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고 빌렘 옆에 가기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저 위트 경기는 제가 무승부를 보고 위트가 이길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경기는 페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틀 정도 쉬고 3일째이기 때문에 조금은 체력이 회복됐을 가망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빌렘 스타일 자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약팀들한테는 강하지만 강한 팀들한테는 그렇게 또 강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뭐 아약스한테 예전에 뭐 4대0 뭐 아인토호벤한테 3대0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비테스한테 0대2 강팀들한테는 아예 골을 못 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페의 승무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는 경기력보다 선수 스쿼드가 너무나 얇아졌어요. 삼촌이 어서오세요.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그래도 그냥 빌렘이 무승부를 잘 없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가 더 땡기지 않냐. 오늘 우리 삼촌님이 좋아하는 오늘이 무 경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분석적으로는 그런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저는 폐해가 작년보다 선수 스쿼드가 좀 얇아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파 치르고 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통틀어서 또 원정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무승부가 좀 더 땡기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해보고요. 비테스하고 알크마르, 이거는 이 경기가 오늘 진짜 복불복인데, 알크마르가 이겨도 비테스가 이겨도 할 말 없는데, 저는 이건 누가 이겼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비테스가 더 낫지 않냐 생각. 그 상대 전적은 알크마르가 훨씬 좋아요. 상대 전적은 알크마르가 훨씬 좋은데, 지금 알크마르가 30일날 경기 뛰고 하루 쉬고 지금 이 경기를 뛰는 거거든요. 그럼 체력적으로 부담이 그래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비테스의 승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 배당이 어떻게 되지? 그래도 비테스가 정배 받았네. 알크마르가 원정인 점도 있고, 근데 알크마르가 이제 비테스한테 한 번도 지금 상대전적에 최근에 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최근 9경기에서도 진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승부라도 거둘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테스가 나빠 보이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냉정히 뭐 판단을 한다면 비테스 승부 쪽으로 보는데, 이것도 무승부, 오늘 무승부를 너무 많이 봐서 죄송한데 그냥 내 느낌은 그래요. 무승부가 좀 많이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 근데 비테스가 요거는 이길 수도, 상대 전적만 안 봤으면, 내가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상대 전적만 안 봤으면 저는 비테스 승 쪽으로 약간 더 무게가 기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했어요. 알크마르가 좀 약간 제가 공격하는 스타일을 아니까, 사선선 포메이션을 좀 어떻게 이용을 하는 팀인지를 알다 보니까 또 골을 먹힐 때는 또 어느 정도 먹힐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비테스 승부 쪽으로 일단 볼게요. 결국에 나중에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분석만 간단하게 해놓고 나중에 선택해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렌시아 오늘 이거부터 말할게요. 오늘 라리가에 발렌시아하고 꼬마 있잖아요. 경기력이 나쁘진 않는데 지금 발렌시아도 뭔가가 이제 선수가 많이 바뀐 건 아닌데, 많이 바뀐 건 없어요. 조금 한두 명 정도 나갔고 한두 명 정도 다시 들어왔는데 홈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대승을 하거나 미친 듯한 뭐 골 결정력을 보여줘가지고 이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똥줄승이고, 또 꼬마 경기 있잖아요. 오늘 꼬마 경기도 나중에 새벽에 있는데 둘 팀 다 그냥 똥줄승 할 것 같아요. 재수 나쁘면 그냥 어차피 이거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무조건 무승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애들 자체가 골을 시원하게 넣는 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기더라도 똥줄승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죠. 안 그러면 무승부를 많이 캐는 팀이고, 발렌시아는 무렌시아라고 해가지고 또 이 경기를 걸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발렌시아가 이길 바라지만 경기 보고 답답해가지고 씨발 또 물을 캐지 않냐, 또 무렌시아다 하면서 욕하면서 보실 게 뻔합니다. 그래도 발렌시아 가실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발렌시아하고 꼬마는 이기더라도 똥줄승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경기 끝날 때까지 몰라요. 경기 끝날 때까지 이 팀들은 승을 장담할 수도 없고, 무승부를 하고 있다가도 한 골로 뭐 넣어가지고 이기는 상황도 나오고, 안 그러면 한 골로 이기고 있다가 무승부로 뭐 골을 먹혀가지고 되는 경우도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발렌시아가 홈에서 마요르카보다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을 보는 거고요. 배당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꼬마 입장에서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에이바르가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꼬마가 홈에서는 똥줄이라도 똥줄 승으로 이겨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둘 다 똥줄 승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즌 초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배 정배, 그 정배 중에서도 이겨야 되는 강팀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터졌고 지난주도 많이 터졌어요. 오늘도 발렌시아하고 꼬마가 무승부가 난다고 해서 이게 쓰나미가 아니에요. 무승부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진다면 쓰나미는 맞아요.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진다면 쓰나미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똥줄 승을 해야지 맞는 경기력이 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 중에 한 개죠. 그 다음에 스트라스하고 모나코, 이 경기 두 번째 패스할게요. 왜냐면 모나코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할 게 없습니다. 모나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제가 손절팀이었는데 올해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수가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모나코란 팀이에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졸라 못해요. 더럽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 또 그 다음에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경고나 카드를 졸라 많이 받아요. 퇴장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비기거나 지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모나코 경기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틀릴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안 하고 일단은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아스날 대 토트넘. 자, 이거는
저는 오늘 고집 부릴 것 같네요. 저는 오늘 고집 부릴, 저는 이미 정했어요. 저는 아스날 승입니다. 아스날 승무 쪽이에요. 이미 저는 아스날 승무 쪽으로 찍고 왔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더 응원을 바펠레가 아스날 이긴다고 하면 바펠레가 누군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누가 이긴다 하는 건 상관이 없고, 일단은 토트넘이 지난번에는 좀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를 해서 에릭센하고 안 나왔죠. 예. 에릭센하고 안 나왔는데, 멤버 구성 자체를, 지금 운동벨레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새끼 이름 뭐고, 케인하고 손흥민, 내가 봤을 땐 투탑이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케인 원탑에 세울 거면 손흥민 모우라를 다 써버리든지, 그게 라멜라라든지 이상한 애들 좀 빼고 에릭센, 케인, 손흥민, 모우라는 무조건 있어. 이 네 명이 나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코까지. 그냥 메인에 무조건 필요한 애들은 케인, 그 다음에 손흥민, 모우라, 에릭센, 시스코, 이 애들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현재로 수비가 약간 좀 부재가 있습니다. 멤버가 좀 부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재가 있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주전을 다 안 썼죠. 왜냐면 베르통원도 쉬게 했고, 뭐 데이비스도 안 쓰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상하게 좀 돼서 산체스가 막 실수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아스날 나쁘지 않아요. 아스날은 수비가 보강된 건 아닌 것 같아. 다비드 루이스가, 제가 첼시 멤버라서 잘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죠. 파리 생제르맹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이제는 늙었어요. 스피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비드 루이스가 수비를 잘한다는 건 옛날 말이지, 한 1, 2년 전부터 다비드 루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중앙 수비수일 뿐이지 잘하는 수비수는 아닙니다. 요즘 가장 핫한 거는 반더비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반더랑 맥가이어가 가장 좋아요. 만약에 리버풀에 만약에 맥가이어가 왔잖아. 그러면 최강 수비 그 새끼 이름 뭐고, 키 큰 새끼 그 금마 빼고 맥가이어 넣고 반더비크하고 만약에 중수가 두 명이었으면 전 최고의 중앙 수비 두 명을 가진 수비가 아니었을까라 생각 들 만큼 맥가이어도 진짜 좋아요. 근데 다비드 루이스는 이제 잘하는, 마팀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비드 루이스는 이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늙었어요. 잘하는 시절은 이미 한 3, 4년 전부터 까지였고, 작년도 좀 별로 안 좋았죠. 첼시 돌아오면서부터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다비드 루이스가 수비가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저는 아스날하고 토트넘 이 경기 재밌을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경기 다 중계를 해드리겠지만 10시 경기도 중계하고 이 경기도 중계를 할 겁니다. 할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홈에서는 이길 가망성, 만약에 무승부가 된다면 저는 2대2 봐요. 이거 골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승부로 보면 2대2 보고, 그거 아닌 이상은 아스날은 저는 두 골은 넣을 거라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2대2 스코어 말고는 아스날이 이기는 스코어가 될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무승부도 보지 않고 저는 아스날 승을 봅니다. 저는 아스날 승을 봐요. 근데 이거 무승부도 많이 보죠. 왜냐면 지금 보면 토트넘이 일단은 연패가 없고, 그 다음에 아스날도 토트넘도 무가 떠도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무승부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아니 기록식 있나요? 내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기록식이 있으면 2대2 무승부하게 찍어놓고 저는 아스날 승 쪽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 승은 안 봐요. 지난번에 봤던 토트넘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고, 일단은 저는 토트넘이 그 멤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감독이 선수 구성을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좀 못한다는, 그 선수들을 잘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많이 깠죠. 중계하면서 많이 깠었는데 좀 보면서도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스날 승무 쪽, 아스날 승무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추천 경기로는 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라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치오 승무입니다. 로마가 잘하는 점 골 잘 넣는다, 공격적으로 폭발적이다, 못하는 점 수비 쓰레기다, 작년하고는 다 달라진 게 없다. 지난 경기에서 한 번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느껴졌는 거는 작년과 똑같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였습니다. 네임밸류만 졸라 뛰어난 수비들만 있을 뿐이지 수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둘 다 못하구나, 나아진 게 없네. 근데 공격은 작년이나 올해나 폭발적인 것도 많네. 그러면 로마는 골도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팀이다 라고 일단은 기억에 내에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두 경기만 더 보려고 합니다. 라치오가 홈이면 불리할 건 한 개도 없고, 로마가 좀
더 강한 팀이고 순위가 높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기본적인 평균적인 순위라면 네임밸류도 조금 더 뛰어난 애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래도 라치오가 홈에서는 이기거나 안금 다득점으로 뭐 2대2나 이런 스코어로 무승부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스날 경기도 토트넘 경기도 약간 아스날 라치오 쪽으로 승을 좀 보는 거지 무승부가 나면 다득점 무승부를 봅니다. 왜냐면 토트넘도 골을 못 넣는 팀이 아니고 로마는 더 당연히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승을 안 보는 이상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로마의 무승부로 본다면 2대2 무승부로 보는 게 맞겠죠. 1대1 무승부는 잘 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로 본다면 2대2 무승부 말고는 라치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크 이거 처음에 프랑크푸르크 승을 보려고 했거든요. 프랑크 승을 보려고 했는데 일단 30일날 유로파 뛰고 온 게 좀 걸리네. 이 경기도 솔직히 말해서 디셀도르프가 이겨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제가 바꾼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프랑크푸르크가 얼마큼 잘하는 팀인지를 모르겠어요. 좀 기복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메인 경기를 가고 싶어 하면 고민이고 메인 경기를 주력으로 안 갈 거면 빼면 되기 때문에 고민이 없죠. 나는 이 경기는 무조건 마킹을 하고 싶다 하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경기가 거의 20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메인으로 갈 경기가 그 경기를 안 넣어버리면 고민될 게 한 개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자, 이 경기는 디셀도르프도 약간의 좀 기복 있는 팀이고 거기에 프랑크푸르크가 30일날 유로파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휴식 기간이 짧으면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이거는 좀 두 팀 다 스타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라님 어서오세요. 라라님 오늘 방송 하시나 보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추천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구경도 하고 싶고 또 축구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프랑크하고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패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패스 경기. 그게 분석이 아직까지 팀의 스타일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디셀도르프 골도 많이 먹고 골도 많이 먹히는 스타일. 프랑크푸르트는 원래 조직적인 축구를 하면서 재미없는 축구를 하면서 똥줄승을 가져가는 팀인데 이번 시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고 다음 경기 바로 말씀드릴게요. 꼬마 경기 했고 에스파뇰 에스파뇰이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오죠. 3대 전적으로는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그라나다가 이번 시즌에 좀 약간 똥가루를 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에스파뇰도 유로파 뛰고 왔습니다. 30일날 뛰고 왔고 저는 이거 그냥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무승부 볼게요. 네,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라나다라는 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잠깐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솔다도라는 핵심 바디오하고 솔다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솔다도는 옛날에 한때 스페인 국대도 뛰던 시절에 있던 애였고 저 어디였지? 아까 전에 내 분석 보다가 리베리가 어디 가 있는 거 내가 봤었는데 아까 어느 팀인지 까먹었다. 리베리가 또 다른 팀에 어디 가 있더라고. 좀 약간 하위권 팀에. 그래서 야 리베리가 늙긴 늙었지만 그래도 리베리이기 때문에 뭐 조커로서 나온다면 한 10분 20분 정도는 뭐 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피오렌티나였구나. 예. 피오렌티나에 리베리 들어갔구나. 그 아까 전에 뭐 분석하다 보니까 씨발 무슨 피오렌티나에 리베리가 어딨냐. 리즈에 있다고요? 뭐 아니 지금 아니 선수는 한 명인데 뭐 팀은 막 여러 명이 피오렌티나인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 맞아요. 내가 아까 전에 봤을 때 피오렌티나에 리베리가 가는 걸로 내가 본 것 같아. 맞아. 피오렌티나. 그래서 어이구 씨발 리베리가 언제 씨발 미네에서 피오렌티나로 갔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 것까지 제가 안 봤었거든. 그래 일단은 요 경기도 저는 무승부 봅니다. 에스파뇰이 승을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단 체력적인 부분과 그라나다가 그렇게까지 막 실점이 많은 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팀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1대1 무승부라든지 만약에 에스파뇰이 이긴다면 똥줄승으로 이길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무승부 봐요. 무승부 좀 많이 봅니다. 어쩔 수가 없네.
아인트호벤, 발베이크 이거는 뭐 패스 안 하도록 그 분석 안 하도록 할게요. 똥배기 때문에 아인트호벤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고 저는 아예 패스. 저는 이런 경기 분석 안 합니다. 1.1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탈란타. 이 경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무니엘이라고. 근데 아탈란타가 생각보다 내 입장에서는 아탈란타가 좋아 보여. 그게 이게 제가 토리노 피오렌티나라는 팀을 작년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팀이긴 한데 뭐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베나토 베나시 뭐 저쪽에서는 그래 말하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8K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탈란타가 일단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아탈란타가 공격적이고 수비도 많이 좀 약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일단 홈이고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 토리노가 후반전 한 70분 이후부터는 좀 체력이 딸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아탈란타가 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저는 있어 보이고 두 번째 경기도 인터밀란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인터밀란이 멤버가 그 뭐라 해야 되지? 후보 멤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많거나 막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주전으로 나온 그 뭐고 그 이름 뭐고 메인 공격수 뭐고 금마하고 몇 명은 없긴 다시 보냈긴 이카르디하고 없긴 없지만 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뭐 그래도 루카쿠하고 지난 경기 때 인터밀란 보니까 졸라 괜찮더라고. 졸라 괜찮더라고. 내가 봤어요. 좀 인터밀란 경기를 그때 혹시나 인터밀란이 조금 사푸는 경기를 좀 친선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경기를 할까 정규 시즌에 어떤 경기를 할까 뚜껑 열어봤는데 오 괜찮던데 완전 괜찮던데 루카쿠 완전 적응 박살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인터밀란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원정이라서 1대1로 무승부 되는 확률 1대1 무승부 빼고는 인터밀란이 다 이길 것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탈란타 인터밀란은 오늘 승을 보고 피오렌티나 아까 문제 피오렌티나인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저는 제노아라는 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오렌티나는 팀도 생각 외로 그 어떤 느낌이냐면 멤버가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메오네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리베리도 이제 들어갔고 해가지고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멤버 구성 대비 치고 진짜 성적을 못 내는 팀이 피오렌티나거든요. 내가 알기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좀 기대하는 팀인데 이거는 무승부보다는 제노아 승 쪽으로 약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제노아 승을 원래 이거 전 팀장 같은 스타일이 이거 무승부로 보는 스타일인데 피오렌티나가 멤버 구성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원정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력 마킹은 아니죠. 어차피 세리에는 다음 주까지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제노아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하 제노아 입장에서는 무승부 아니면 제노아가 똥줄로 이기는 그림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역배를 제노아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노아가 뒤져 보이는 상황은 제 입장에서 없습니다. 왜냐면 피오렌티나 원정 경기가 좋았던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대 이하의 경기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제노아 쪽으로 승을 보고 그 다음에 자선으로 무승부 피오렌티나도 골을 뭐 못 넣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한 골 넣는다면 1대1 무승부가 보인다. 2대2까지는 안 보이고 1대1 무승부 아니면 제노아 쪽으로 승이 보이는 또 경기가 이 경기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레치하고 헬로스 베르나 패스할게요. 하브리그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제가 정보가 있다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레체가 지난번 봤을 때 내가 이 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팀은 다득점의 아이콘이 다득점의 아이콘. 그게 뭐냐면 자기들 골을 많이 넣든 많이 먹히든 스타일 자체가 공격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비 그게 전형적으로 축구를 못하는 팀이 아니고 공격적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한다고 공격적인 팀하고 틀린다는 게 수비 자체도 공격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역습을 많이 당할 수 있는 팀이고 대신에 공격적으로 지난번 인터밀란 경기에서 골을 못 넣긴 했지만 슈팅 개수도 많았고 조금 공격적으로 보여준 뭔가의 기대치도 좀 있는 그러니까 공격이 아예 나쁜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레체라는 팀은 좀 공격적인 팀에 골도 많이 먹힐 수 있지만 골도 많이 넣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진 팀이다 라고 일단은 평가를 첫 번째 경기에서는 했습니다. 제가 인터밀란 경기를 보고 이번 경기는 어떻게 돼야 될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석 자체가 헬러스 베르나하고 힘들어요. 헬러스 베르나는 또 수비 후 역습이라든지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극과 극의 스타일이 만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스타일이 만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나도 좀 지켜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스올라하고 삼프도니아 이거는
저는 삼포도니아 쪽으로 약간 더 그러니까 네임밸류는 아직까지 삼포도니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승무패가 이거는 그냥 무승부가 보이거나 뭐 승무가 보이거나 이게 아니라 승무패가 딱 다 보이는 경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 사수라든지 그 삼포도니아 딱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실점이 많을 때는 은근 많은 편이고 사수가 오히려 이제 수비의 역습이 조금 더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사수 쪽으로 좀 뭔가 주려고 하는데 네임밸류는 삼포도니아가 높거든요. 선수들 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승부패가 다퉈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예 마킹을 안 할 거, 분석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리에가 아직까지 분석을 하기에는 작년 기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팀들을 막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중간중간에 막 지금도 막 돌려보고 있는데 답이 막 사수가 이기는 답도 나오고 막 삼포도니아가 이기는 답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무승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만약에 세 개 다 보이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분석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디네스와 파르마 일단은 우디에서 홈이면 팬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파르마가 정적에서는 우디네스한테 앞선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근데 자 파르마도 아제베도라든지 잉글레세하고 제르비뉴가 있는 팀이에요. 그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한데 저는 우디네스가 지난 경기 때도 저한테 조금 보여줬던 게 있고 AC밀란 경기에서도 홈에서 지지 않는다 뭐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그때 AC밀란 라인업이 풀라였거든요. 가스티에 피용테까지 해가지고 풀라로 나오는데도 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멤버를 보니까 뭐 라르센, 포바나, 라사냐, 푸세토, 만드라고라 뭐부터 해가지고 뭐 괜찮은 멤버들이 좀 있더라고. 데파울도 있고 그 다음에 세마도 있고 세마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아는 미드필더 건데 세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괜찮아요. 라인업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악 무승부예요. 내가 그냥 딱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또 파르마가 또 상대 전적에 앞선 게 있다 보니까 쉽게 우디네스 승을 점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파르마가 승패가 퐁당퐁당 타고 있잖아요. 패승 이번에 승할 차례인데 그래 따지면 우디네스가 패를 해야 되는데 우디네스 패는 저는 제가 받는 입장에서는 안 보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안 보여서 타이밍상 무승부가 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수가 나쁘면 무승부가 뜰 수 있지만 제가 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우디네스 패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 무슨 뭐 변수가 일어나서 뭐 패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퇴장 나오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경기력 자체는 홈 우디네스가 원정 파르마한테 뒤질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승부 아니면 저는 우디네스 승 봅니다. 우디네스 승 볼게요. 근데 승패 타이밍을 보자니까 무승부 뜰 것 같네. 왜냐면 둘 다 승 타이밍이거든. 그러니까 우디네스는 실력으로 승 타이밍이고 파르마는 승패 타이밍이 승 타이밍인데 그게 겹치다 보니까 무승부가 좀 비춰진다 라는 의심을 좀 해보지만 실력적으로는 우디네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MLB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팀은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팬입니다. 원래부터 말했어요. 저번부터. 아니에요. 그거는 클레이튼 세일님께서 제 방송을 다른 방송에서 열렬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여자 포비다님하고 전부 다 다른 방에서는 다 열렬이신데 저희 방송에서는 올해부터 많이 보여지는 지금 닉네임이시잖아요. 저희 방송은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뽑는다고 정배도 많이 가지만 솔직히 정배를 많이 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똥배 정배가 많이 터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고배당을 잡아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도 축구도 배구도 똥배충들을 죽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똥배충은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은 나는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배가 어제 저도 못 먹었죠. 근데 나중에 일단은 계속 꾸준하게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야구에서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똥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고배당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삼촌님 오늘 계시지만 작년에 오무 맞춰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이미 알잖아요. 우리 더조님이 사무 기록 세웠고 뭐 레드 형님이 300 몇십 배 당첨은 뭐 한 달 전에도 세웠고. 전설 HARU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멘. 전설교 또
전석에 우리 또 열렬 신도신 우리 또 하루님께서 하루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열심히 이번 주도 고생하셨다고 500개의 11조를 내셨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뭐예요 이거 뭐 사이비 교주다 이거 뭐 아멘은 뭐예요 아멘이. 하여튼 그렇고 일단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디의 네세 쪽으로 하여튼 그렇다라는 말하고 빨리 하기 시간 없다. 지금 시간 없네. MLB 못하겠다. 야 MLB는 분석 안하고 그냥 내 팩트만 올려줄게. 안되겠다. 시간 없다. 이 축구가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빨리 추천 경기 올리고 10시 경기 프리뷰도 해야 되거든요. 하고 지금 중계방송도 해야 돼. 오늘 MLB는 분석 안하고 그냥 내가 보고 추천 경기 올릴 때 같이 올려줄게요. 어차피 분석해봤자 내 스타일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할게. 시간 없어요. 자 마르세유하고 센테티엔 마르세유 승 센테티엔 다 뽑더라고. 센테티엔이 작년하고 멤버 구성이 그렇게 틀려진 건 아닌데 약간 한두 명 정도 빠졌긴 했는데 일단 원정 센테티엔은 믿기가 좀 애매하고 마르세유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마르세유가 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르세유 승을 찍을 거 아니면 패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는 말이에요. 나는 안 간다는 말인데 찍으실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멤버 구성이 마르세유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센테티엔은 홈에서만 승부를 원래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센테티엔은 홈일 때만 승부를 짓는 거지 원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알레알하고 레알 마드리드 일단 채팅 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비알레알하고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그거 죄송한데 제가 마킹 준비하세요라고 하고 마킹할 시간 충분히 드리고 나서 추천 경기 올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은 말하지 마세요. 제 방은 그런 방이에요. 다른 방에서 어떻게 뭐 놀시고 막 욕하고 BJ 깠는지 몰라도 내 방에서 내가 법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말 안하고 제 방송 보면 아 이 방송을 어떻게 봐야 되는 방송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비알레알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비알레알이 멤버가 너무 좋아요. 비알레알은 작년 기준에서도 내가 정말 좋아했던 팀인데 성적이 안 났던 팀이고 올해도 mem버 구성만 보면 기가 막힌 팀. 이 팀이 아사리 모나코 같은 팀일 수도 있어요. 모나코보다 레인빌리가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성적이 족같이 안 나는 팀이에요. 좀 짜증나요. 그래서 나는 레알 마드리드 갈게요. 레알 마드리드가 좋아서 레알 마드리드 가는 게 아니라 아자드 안 나오는 거 나도 알아요. 아자드 안 나오는 거 아는데 다 분석하려면 힘들고 비알레알이 골도 잘 먹고 실점도 많은 팀이다 보니까 원정의 레알 마드리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승패 타이밍이 무승부보다는 승을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배당이 일단은 1.9 너무 좋잖아요. 배당이 1.8 레알 마드리드가 언제 와, 비알레알 같으면 강팀이 아니거든. 근데 1.8을 받잖아. 이게 아자르하고 몇 명이 이제 그 결장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나는 가볼 것 같아요. 어제 바르셀로나도 어차피 터진 거 이상 레알 마드리드가 이 악물고 이겨서 좀 박빙의 또 그 우승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꼬마가 이기면 레알도 이긴다. 약간 그런 형태로 분석 한번 해.